네, 미래를 바꾸는 기술 이야기 좋은의 테크톡. 자, 오늘도 카카오 좋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떻게 이제 머리도 예쁘게 네. 새롭게 변신하시. 좀 짧게 자르신 것 같아요. 예, 여름 짧게 대비. 잘랐습니다. 아, 예. 네, 멋지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점점 우리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방송인들은 이제 카메라 마사지 받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세련돼진다. 예, 네, 예. 저도 예전에 18년 전에 방송을 보니까. 그때 훨씬 젊었는데 왜 늙어 보일까요? 그때는 화장법도 지금보다 워낙 그때는 좀 진하게 하는 추세이고 예. 그래서 지금이 훨씬 세련됐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게 카메라 마사지 때문인가 싶은데 우리 좋은 부장도 우리 보는 라디오잖아요. 나름의 예. 또 우리 카메라가 우리 스튜디오에 2대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네. 예. 스마트폰으로 보는 라디오 저희는 네, 들을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보내주세요. 자, 오늘 좋은의 테크톡.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말 이제 시대가 정말 앞당겨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자, 오늘도 네, 약간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가 앞당긴 로봇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인간이 하는 수많은 일을 미래의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이미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네. 영국의 연구기관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 세계 2천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2천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무척 많은 숫자인데요. 와.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세계적으로 퍼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네.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요. 네.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도 새로운 전염병 앞에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생산,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을 비대면으로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네. 로봇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로봇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수천억에 넘는 예산을 투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원래 이제 계획이 전망했던 게 코로나 전에 예. 2040년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10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멀리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진다라는 그렇죠. 지금 전망인 거죠. 네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또 트렌드가 완전히 확 한번 바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떤 분은 22세기는 이렇게 가다 보면 안 온다. 이렇게 예. 전망하시는 분도 계셔서 네. 정말 좀 불안한 마음도 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로봇 코로나를 앞당기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예. 그러면은, 제주에도 저희가 들었어요. 저는 이제 들었어요. 우리 좋은 부장에게. 커피를 제조하는 로봇 바리스타가 있대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네, 어디예요? 예, 이제 국내 최초의 바리스타 로봇 협업 카페가 지난달에 오픈을 했는데요. 제주예요. 예, 네. 맞습니다. 온도의 특성을 고려한 핸드드립 알고리즘을 통해서 로봇 바리스타가 스페셜티 커피를 언제 어디서나 오차 없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6월에 제주시 예오릅에 있는 무중력 카트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에서 파크에서, 네. 오픈을 했고요. 로봇이 내리는 커피가 언택트 서비스로 주목받으면서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카페뿐만 아니라 음식점 내에서도 서빙 로봇이 곧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빙이라고 하면 음식이나 음료를 가져다 전해다 주는 건데요. 네네.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곳에서 최근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린 뒤에 실내에서 음식이나 물품을 배달할 수 있는 배달 로봇을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요? 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키오스크 정도였던 비대면 설비는 이제 메뉴를 만들고 또 배송하는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진짜요? 그렇군요. 혹시 가보신 분들 계세요? 네. 혹시 우리 좋은 부자님은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도 한번 로봇이 가봐야 내려주는 되겠습니다. 바리스타. 그것도 하나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거 보기 위해서 예. 경험해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도 같은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배달 전문 업체에서도 예. 다양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지금 시범적으로도 하고 있다고 하고, 진짜 정말 눈앞으로 다가온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 전 세계적으로 로봇 도입이 꾸준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좀 이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기업들은 지금도 로봇을 생산 현장에 꾸준히 도입하고 있는데요. 네, 농업에서부터 물류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점점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인공지능 AI와 결합한 로봇은 더 저렴하고 유연하며 자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실제 일부에선 인간 근로자를 대체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를 돕는 이제 생산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협동 로봇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그 자동차를 만들 때 음. 자동차 문 같은 걸 붙일 때 문을 드는 거는 매우 무거운 문이라서 사람이 들진 않고 그 로봇 팔이 들고요. 네. 그것을 이제 차에 붙일 때 볼트를 조이거나 이런 아. 건 사람이 하고 네네. 이렇게 이제 역할이 서로 맞아요. 돕는 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헬토픽에서 봤어요. 예. 네. 맞습니다.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과 로봇이 도우면서 예. 물론 뭐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세심하게 세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 예.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서로 발전적이고 좋겠다 싶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생산 현장에 로봇에 투입된 로봇이 이 생산 현장의 로봇들은 이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 이제 선진국이라는 곳에서는 로봇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개발도상국, 예를 들면 저희가 가까이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같은 곳은 그렇지 않아서 좀 상대적인 차이들이 있긴 한데요. 그 개도국,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술이 낮은 인건비를 대체할 동기 요인이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이제 로봇과 AI를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 생산 체계 또는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들은 네. 개발도상국보다는 고임금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임금 네네. 국가에서 더욱 효과적일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로봇 도입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런 트렌드를 여러분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께 좀 꿀팁 같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네, 세계 최대 로봇 도입국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제주에도 몇 번 오셨어요. 그 로봇공학자 데니송 박사님도 계시고 저도 강연도 듣고 개인적으로 만나 뵙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로봇이나 이런 데에 대한 기술이 좀 기술력이 많이 큰가 봐요. 어때요? 맞습니다. 실제로? 네. 그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로봇 도입국이 맞고요. 세계 최대 로봇 도입국. 예,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뭐 정보기술혁신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네. 뭐 로봇과 생산, 일자리와 미래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한국이 제조 근로자 1만 명당 로봇을 710대를 도입한 세계 최대 로봇 도입국이라고 하고요. 네. 미국은 1만 명당 200명. 저희가 즉 이제 3배가 넘죠. 3.5배, 거의 4배 가까이 많은 편인데요. 그리고 싱가포르나 독일, 일본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그 미국이 7위인데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뭐 3.5배 수준이 넘는 그 710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와 인도 같은 경우는 1만 명당 4대, 3대꼴로 매우 적은 숫자만 도입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약간 인구 비율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네요. 로봇 도입과 관련해서 보니까 사실 예. 뭐 인도나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네, 그쵸, 좀 인구가 많죠. 많은 데죠. 근데 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고 또 기술도 발전하니까 사실 요즘에 뭐 인건비라든지 또 어렵고 또 뭐랄까요, 좀 그 위험한 일들, 그렇죠. 네, 사업 산업에서 현장 좀 같은 데서 힘든 일들을 하는 네, 그런 그런 곳에서 로봇들이 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이 로봇이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인간이 하는 일이 줄어들면 또 일자리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정부는 더 로봇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3일 전에 있었던 지난 16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맞아요. 디지털과 그린 두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디지털 측에서 이 AI와 데이터 그리고 로봇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여 올해 총 뭐 127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로봇 기술 개발과 로봇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고요. 제조업 가운데서도 로봇 활용이 비교적 미흡한 뿌리산업이나 섬유업계, 식음료 제조업에도 제조 로봇 500대를 보급하고, 그리고 돌봄이나 의료와 같은 기존에 이제 로봇이 전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그 로봇 1000여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로봇이 많이 도입이 되면 물론 안전하고 또 위험한 일들을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네. 네,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전도 되고. 근데 또 이제 우리의 일자리를 또 생계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걸 네. 위협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보니까 이번 뭐 한국판 뉴딜이나 이런 정책에서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예. 네, 또 어떤 얘기들을 있나요? 어떻게, 네. 지금 이런 비관적인 전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일자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로봇 보급 확대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거라는 이런 비관론들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이기만 한 건 아니고, 로봇이 사람들이 좀처럼 하고 싶지 않았던 뭐 고령자 돌봄이나 재난 상황에서 인명수색 등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모 기업이 개발해서 현재 실용화되어 있는 배설 보조 로봇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아. 이제 환자의 배변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노인분들이나 좀 장애로 인해서 신체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해부터 앞으로 3년간 장애인이나 노인의 배변이나 이동, 식사 뭐 이런 것들을 돕는 로봇을 만드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업체 대표의 인터뷰가 인상적이네요. 본인이 우선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개발하신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예. 부친의 뇌졸중 수발을 계기로 이 로봇을 개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본인이 필요하고 또 이게 뭐지 궁금해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또 실제로 상품화해서 예. 네, 또 대박 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네. 유명한 뭐 그 H 뭐 그 스팀 뭐 청소기 뭐 그런 뭐 다리미 네, 뭐 네. 이런 거 있던 업체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도 주부이셨던 분이 맞습니다. 네, 개발하셨잖아요. 예. 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을 좀 생각만 달리하면 요즘에는 뭐 나도 발명할 수 있나? 약간 그런 시대가 됐나 봐요. 또 그렇죠. 예전보다 분명히 인터넷을 통한 네. 정보를 찾고 또는 조합하기가 쉬운 시기이고, 네. 또 수많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쉽게 인터넷이랑 공간에서 찾고 만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 보니까 네. 자신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걸 뭐 제주도나 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검증이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걸 기회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네.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맞아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널리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펀딩 같은 것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 좋은 생각만 있다면 또 지원받을 수 있고, 예. 그런 정책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네, 늘 열려 있는 마음으로 네,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뭔가 이렇게 꿀팁을 얻어가지고 여러분의 생활에 뭔가 반전, 뭐 예. 변화가 있는 분들도 꼭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정말 그 로봇이 할 역할들이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사실 병원에서 돌봄 역할을 하는 그런 로봇들이 실제로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네요. 예, 로봇 맞습니다. 4종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예. 아, 그 2012, 그 정부는 지난해부터 3년간 이렇게 장애인이나 노인의 배변, 이동, 식사 관련해서 그 도움을 주는 돌봄 로봇 4종을 개발하기로 했고, 네. 현재 예산을 40억을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가파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런 로봇들이 상용화되면 요양원이나 시니어 타운 등에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일본이 좀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아우, 네. 어머. 네. 아주 예민하네요. 아, 네. 그러게요. 꺼놓고 본다는 걸 휴대폰이 실수했습니다. 예.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초고령화된 사회이다 보니까 아. 이런 노인분들을 돕기 위해서
로봇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고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본의 사례를 잘 참고해서 이런 정책들이나 예산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도 진짜 고령화 사회,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인구의 날이기도 했는데 좀 심각한 단계라고 하잖아요. 예. 꼭 다칠 일이라서 관심을 더 가질 것 같고, 이외에도 뭐 의학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돌봄 로봇 말고도 보니까 농사 일에도 또 군인의 근력을 증강하는 로봇들도 그렇죠. 일부 상용화 됐다고요? 일명 웨어러블 이렇게 착용하는 로봇이죠? 예, 네. 맞습니다. 이제 로봇은 때때로 인간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농사같이 몸을 쓸 때 이게 너무 반복 작업들을 여러 번 하면서 힘들잖아요. 네. 할머니들 허리도 많이 휘시고 그러시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로봇도 있고 또 군인의 근력을 증강하는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게 일부 상용화됐습니다. 오. 실제 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 군인들의 재활 프로그램들로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재활로. 네. 예. 그 장면들이 뭐 어벤져스 같은 게 생각나네요. 갑자기 이제 몸에 탁탁탁 착용되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아니고, 네. 어쨌든 몸에 착용해서, 예, 네. 착용은 하는데 이게 약간 그렇게 예쁘게 착용은 아직 안 되고요. 네. 예, 아직은 좀 약간 그냥 기능적인 면만, 기능적인 네. 면만 맞습니다. 네, 향상이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래요. 앞으로 이제 오늘 뭐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 네. 예.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사실 일본에서는 이제 로봇이 그 카운터를 지키는 호텔도 있고 그 호텔을 볼이 관광 상품화가 돼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기도 했었던 사례가 뭐 뉴스에도 나오기도 네, 했어요. 있었죠. 예. 네. 제주는 사실은 이제 젊은 분들이 뭐 공부나 또는 일자리 때문에 육지로 올라가시고 또 해안가나 주요 관광지에는 무인 카페들도 많이 많이 있는데, 생겼죠. 예, 네. 이런 것들의 간격을 도와주는 역할로서 로봇이 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핵심은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잘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로봇의 머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런 그런 역할을 저희 사람들이 인간들에게 해야 할 일이고 네. 앞으로도 그 일은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인간을 돕는 이 로봇들, 네.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그런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좀 같이 잘 살 수 있는, 누구나 네. 차별받지 않게, 불평등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무궁무진하게 더 많이 발전되고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앞으로도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좀 기대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신 분 계세요. 이게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4857번님께서 앞서 호호할마, 방송을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저희 그 택배비 관련해서 아시잖아요. 제주에 살고 네. 계시니까 뭐 도선료나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택배비가 많이 붙죠. 네. 그런 얘기인데 개선이 안 돼서 온라인 구매 같은 것도 제주도민들은 피해를 봐요. 진짜 개선이 시급한데 혹시 우리 좋은 부장이 계시는 이 카카오에서 뭔가 창조한 능력을 발휘해서 뭐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 혹시 그런 얘기들도 나오나요 혹시? 사실 저희도 이제 사내 직원분들이 다 제주에 근무하다 보니까 해당되잖아요. 다 네. 동일한 문제이죠. 네. 많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게 규모로서 대규모 물류센터나 아니면 물류 서비스 시스템 네. 뭐 또 운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들과 고민들을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하시군요. 근데 네. 이제 아직 뭐 뚜렷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뭐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네, 바람직하네요. 이분은 오늘 얘기 들으면서 각박한 사회가 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1338님. 네, 이 로봇이 또 많아진다고 하니까 예. 우리가 감정을 서로 주고받을 수 없잖아요, 로봇하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분은 또 이렇게 우려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이상을 또 교류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만큼의 이제 사람과 사이에 남아있는 감정 교류는 여전히 더 중요해지고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걸 더 느끼니까 부족함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우리끼리 더 많이 소통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네. 아, 이거 얘기하니까 베어맥스 그 애니메이션 생각나네요. 아, 예. 네, 그 마시멜로처럼 생긴 예. 네 마음을 치료해주는 로봇. 그 애니메이션 제목이 뭐죠, 여러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예. 네, 기억나시면 문자 주세요. 네.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